안녕하세요,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왔습니다. 목적지는 소양면과 진안면 사이에 있는 곰티제 고개입니다. 곰티제의 한자 표기가 웅치입니다. 웅이 중국말로 시웅, 곰이죠. 오늘 날씨가 20도 정도 되고 지난주에 비가 왔어. 나무들도 이제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곳곳에 야생화도 넘쳐나고 자연의 향취며 가진 사연들,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모티브 장소입니다. 원래 초여름에 오려 했는데 너무 오고 싶은 나머지 도저히 못 기다리고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곰티제 모래제 고개, 모래제 고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적 있죠. 메타세커이어 길, 이런 수서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가시는 분은 집에 아버지입니다. 오늘 같이 오게 됐어요. 앞에 보이는 길은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경상도에 도는 위에 붉은 자주 괴물꽃이 드물다고. 자주 괴물꽃. 자주 괴물꽃. 귀하다고. 경상도에는 잘 없죠. 이 방치된 빌라가 이래 있네요. 이거 뭐 무서운데? 무시시하구만. 밤에 오면 무섭겠는데. 밤에 올 일 없겠지만. 이 곰티제 도로는 1910년께 만들어진 곳으로 전해집니다. 앞에 성 안드레이 수도원이 보입니다. 이 코너를 돌면 본격적으로 곰티제로 진입합니다. 전주에서, 그러니까 완주죠. 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길이 4개가 있어요. 익산 포항 고속도로가 있고, 보령제, 소태전 고개죠. 모래제 고개, 나머지 하나가 지금 가고 있는 옛길 곰티제입니다. 바위 보십시오. 이 길로 옛날에 버스가 다녔다 아닙니까? 전주와 진안은 해발 고도에서 300~400m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차로 오르막길을 한참 오르면 정상에서 내리막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전주에서 자동차로 보령제를 넘어가면 내리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대관령 일대와 전라도 진안 일대가 대표적인 고원지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진안이 넓고 지대가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을 60대 버스가 다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갈이 꽉 깔려있는 상태고 옛날에. 그런가요? 그렇지. 그리고 차가 브레이크도 잘 안 뜨고 이게 빨리 자꾸 먼지가 날래가 내려 빠지고 이러니 도랑이 생기고 이러 여기다 자갈을 꺼내가 나도 자갈 깔로 많이 댕겼네. 부역한다고? 이거 그거 가지고 뭐 따로 하나. 당시에 신장로로 바뀌면서 이렇게 버스라도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좁죠. 그전에는 산길이었고 유일한 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개는 옛날부터 유난히 교통사고가 잦았다고 합니다. 산을 가로지르는 13km 정도 되는 으슥한 99구비의 오솔길이다 보니 훤한 대낮에도 사람들은 이 곰티제 고개를 피해 다녔다고 해요. 오죽하면 곰처럼 멍청한 사람들이나 넘을 수 있다는 말로 곰티제 고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길이 이렇게 S자로 커브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도로도 다 자갈로 깔려 있었고 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오늘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곰티제 고개엔 비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가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길은 나지막한 게 거의 평지예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를 타고 넘으면 힐링되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길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고향이 청송입니다. 청송 삼자연 고갯길을 먼지 풀풀 날리며 올라가던 버스가 생각납니다. 저게 경상도에는 저 꽃이 많이 있다. 아까가 똑같은 건데. 경상도에는 하나 빠졌다. 그래도 좀 내륙 지방으로 들어왔다고 아직 나무에 잎이 많이 돋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왼편에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차 소리가 계속 납니다.
곰티지의 도로에 옛날부터 교통사고가 잦았다는데, 이 길도 보시면 거의 180도를 돌아요. 정말 위험한 도로네요. 곰티 제국에는 호랑이와 늑대, 도적대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고개를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기에도 많이 깊어 보여요. 지금도 여성분들이 이 길을 혼자 걷기에는 부담이 가겠어요. 당시에는 10중 8구 목숨을 잃거나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좀 무서워요. 집에 앞에 지금 집에 어른과 같이 가고 있는데, 1910년에 이 고갯길에 버스가 다닐 정도의 이런 신장로가 생겼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좋습니다. 길, 옛길. 이 오른쪽에 편백나무 숲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 놨어요. 너무 길이 안 좋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1966년 6월 6일 현충일에 진안에서 전주로 가던 버스가 곰티지를 넘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130m 아래로 구르는 바람에 승객 15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당시 신문을 보면 오후 1시 반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왼쪽으로 향한 커브에서 핸들이 채 왼쪽으로 꺾이지 못한 채 오른쪽 낭떠러지로 직행, 130m 경사 75도의 배낭을 20여 회나 굴렀다. 이 긁기만으로도 두렵고 상상이 안 가네요. 영화보다 더 했어요. 여기도 지금 방호벽이 있는데 어떻게 130m나 굴렀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굴렀겠죠? 길이 거의 90도를 거쳐 180도를 돌아서 나갑니다. 마침 기독교인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6666이 겹친 날이에요. 이날 사고는 정원 2배가 넘는 승객을 태운 것이 문제였어요. 정원 45명에 71명이 탔다고 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당연시했죠. 대부분 인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었고요. 여기도 방호벽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았죠. 여기서도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버스가 구르면은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당시에 그 버스 승객들 중에 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기성회비 3,000원을 받기 위해 시골집에 갔다 잠깐 들렀다가 돌아가는 중학생도 있었고요. 이 학생은 엄마가 주신 3,000원을 손에 꼭 쥔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고아원에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던 학생도 끝내 숨진 채 발견되어 당시 온 국민을 눈물 짓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면 70대 전후네요. 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루셨을 분들인데, 현충일 공휴일이라 다음날 학교를 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극악의 사고에 기적의 생존자로 2살 어린이와 엄마가 있었다고 하죠. 아이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엎드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무사했고 자신은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다고 해요. 140m를 굴렀는데 이런 낭떠러지를 천운입니다. 전북일보 열람실에 보면 부부 사진도 실렸는데 당시 엄마가 25세 전후였다고 보면 지금 80세 가량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비극은 계속 이어졌죠. 2개월 뒤 같은 운수회 소속 버스가 곰트지에서 굴러 5명이 죽고 말았어요. 당시 해당 운수회사가 잦은 참사로 곰트지의 고개에서 합동 추모제를 올리고 굿도했다고 합니다. 사고 잦은 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1966년 사고로 죽은 학생들의 원혼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 연원을 파악해 안타까운 영가들을 위로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사고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같은 달 전북일보 12일자에는 울다 지쳐 눈물도 말랐다 벗더라 고이고이 잠들라 한 제목으로 전주 공서루 농장에서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생학생 8명의 합동 추도식 관련 기사도 실렸어요. 이런 사고가 1966년 한 해 모두 3건의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언제 그랬냐 하듯이 짙은 녹음에 멋진 트레킹 코스로 바뀌었어요. 곰티제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새로 만든 길이 모래제 도로입니다. 이 길은 1972년 개통했어요. 지금 이 길 바로 위에 있죠. 저쪽 위에 산 넘어. 하지만 모래제 길도 사고 위험이 커서 1989년 10월 27일 오후 3시 20분쯤 시외버스가 70m 낭떠러지로 굴렀죠. 81명의 승객 가운데 25명이 숨졌어요. 고향에서 추석을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 겨울이면 눈이 쌓여서 곰티지나 모래제를 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넘었다고 합니다. 야, 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계속 기쁘다 이 대구서부터. 경치 보십시오.
여기도 방호벽이 있습니다. 이래 군데군데 방호벽이 있는 곳은 그 옛날 사고 다발 지역이죠. 여기다 이 쓰레기를 이렇게 곰티지의 정상 웅치 전적비가 보입니다. 웅치 전투라고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 중 하나가 있어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웅치 일대에서 벌어진 조선 관군 의병과 왜군의 전투를 웅치 전투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개전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2개월이 지나자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의 거의 전 지역이 왜군에게 점령당하였어요. 이치전투와 함께 임진왜란 초기 호남 방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 의병이 많은 왜군을 죽였지만 결국 의병대는 전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8월 14일 그 유명한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죠. 그 전날의 웅치전투에서 패했다고 전해지지만 육상전으로는 큰 의미가 있어요. 웅치전투를 통해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열을 가다듬어 왜군의 호남 점령 시도를 무산시켰고, 호남 지역의 곡창을 보존함으로써 조선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군은 조총을 쏘며 공격했고, 의병은 이런 계곡, 바위 뒤에 숨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조총과 화살의 대결이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죠.
이렇게 바위 틈에 숨어서 화살을 날렸다는 얘기죠. 웅치전투 후에 이 긴 고갯길이 조선군의 시체로 덮였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의 무사 앙코쿠지 에케이라고 승려죠. 후퇴하면서 전사한 조선군의 시체를 모아 큰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 그들의 충절을 기렸다고 합니다. 험난한 산 중에 왜 여기를 교두부로 삼았을까 생각해보니, 현세의 고속도로와 그 길이 옛날의 곰트제와 거의 같이 나아갑니다. 이미 그 당시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알고 이 길로 다닌 거죠. 곰티제 고개를 트레킹 마치고 모래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시대에 살았던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이 고개를 넘으면 멀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커브길이 심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멀미를 합니다. 이 길도. 모래제를 통과해서 모래제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보겠습니다. 경치가 참 좋으네. 경치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자전거 타는 분들 필수 코스죠. 이 길이 이래봬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진안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은 1.6km 정도이고,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어요. 영화 국가대표에서 성동일과 하정우가 자전거를 타고 훈련을 하는 장면이 여기 길이죠. 여기 있는 편백나무들의 수령이 40년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내뿜는 독이죠. 피톤이 그리스어로 식물, 치드는 프랑스어로 죽이다 입니다. 합성어죠. 인간이나 동물은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면 되지만 식물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방어물질을 분비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1930년대 러시아 대학 교수가 식물의 이런 물질이 결핵균, 디푸스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 후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는 수목 중 하나로 2000년, 3000년을 사는 나무가 은행나무죠. 은행나무에 독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에 있는 독이 자신의 잎을 떨어뜨려 다른 식물이 못 자라게 하고 거름으로 되게 하고 해충도 못 오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열매는 고약한 냄새로 씨앗을 보호하는데 다 나름 자신만의 생존력이죠. 은행나무 근처에 가보면 정말 다른 식물들이 안 자라요. 심지어 잡초도 없죠. 은행나무의 생존력은 엄청나다고 하죠. 일본 원전 터지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 은행나무가 가장 먼저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낙엽지고 다른 식물 못 자라게 하는 것은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